지구 반대편 한 도시에서 한국보다 더 한국스러운 곳이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땅, 세계의 중심과는 한참이나 떨어진 내륙 국가. 탄 외딴 마을에서 상상도 못할 기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선착순 입학인데요. 보통 첫날 자리가 다 차버립니다. 학생이 줄어 폐교 위기였던 학교가 지금은 매일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고 초등학생부터 노인까지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공식 교육도 아니고 외교나 원조도 아닙니다. 그저 단 한 소녀의 선택, 그 아이의 꿈과 그 언어 하나가 도시 전체를 바꿔버렸다고 하는데요. 김밥 파는 분식점, 국수가게, 노래방, 시장까지 이 마을은 지금 한국으로 다시 태어난 마을. 그녀가 어떻게 한국어 하나로 한 가족, 한 마을, 그리고 한 나라의 미래를 바꾸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마주하게 될 눈부신 희망과 예상치 못한 위기의 순간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 알마티 출신 소녀 따비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기 봐요. LG 간판이 또 깜빡거려요. 저는 매일 아침 이 빨간 간판을 보며 하루를 시작해요.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려인들이 모여 사는 이 동네에서 말이죠. 간판 아래로는 당근 김밥이라고 적힌 분식점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김밥 냄새가 골목 전체를 감싸요. 따비야, 학교 가기 전에 국시 한 그릇 먹고 가라. 어머니가 가게 앞에서 손짓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이 동네에서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십니다. 메뉴판에는 국시, 포장됩니다라고 한글로 적혀 있어요. 이 글자들이 제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골목을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봅니다. 코너에 있는 도깨비방망이 노래방에서는 벌써부터 한국 가요가 흘러나와요. 아이들이 간판 앞에서 따라 부르고 있어요. 모르는 가사도 많지만 멜로디는 입에 붙어 있어요. 야, 따비. 어제 그 드라마 봤어? 친구 알렉스가 뛰어오며 말했어요. 알렉스는 러시아계 카자흐인이에요. 하지만 이 동네에 살다 보니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죠. 아직 못 봤어. 어떤 거야? 한국 드라마인데 진짜 재밌더라. USB에 담아서 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동네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USB로 주고받는 게 일상이거든요. 인터넷이 느려서 다운로드 받기 힘들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외할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외할머니는 올해 85이세요. 함경도에서 태어나셨다가 1937년에 이곳으로 오셨어요. 따비야, 와서 앉아라. 외할머니가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어요. 외할머니는 항상 저에게 한국어로 말씀하세요. 함경도 사투리가 섞인 따뜻한 목소리로요. 할머니, 오늘도 한글 연습할까요? 그래야지, 저 글자가 바로 우리말이다. 잊으면 안 돼. 외할머니는 신문지 뒷면에 한글을 써주셨어요.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작해서 제 이름 따비까지요.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쓸 때마다 마음이 묵직해졌어요. 할머니, 이 글자들이 정말 우리 거예요? 물론이지, 내 아버지도, 나도, 우리 모두가 쓰던 글자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글자만큼은 우리를 이어주지.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에는 한글 간판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전자제품 가게, 분식점, 노래방까지 이 모든 게 제게는 너무 당연한 풍경이었죠. 우리가 잊으면 진짜 끝나는 거야. 외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애틋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글 한자 한자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었어요. 아버지는 화물차 운전일로 늦게 들어오셨어요. 어머니는 가게 정리를 마치고 피곤한 표정이셨죠. 밤에 창문을 열고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네온사인들이 깜빡이고 있어요. 멀리서 들리는 한국 가요. 늦은 시간까지 열린 분식점의 불빛. 이 모든 게 제 일상이었어요. 아버지, 일 언제 다시 시작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아버지는 화물차 일감을 구하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국경이 막히면서 운송업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글쎄다. 언제 나아질지 모르겠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무력감이 묻어났어요.
어머니 분식점도 손님이 줄어들어서 문을 닫게 되었어요. 집 앞 당근 김밥 간판은 이제 꺼진 채로 있죠. 이번 달 생활비가 30달러밖에 없어.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요. 그때 알렉스가 USB를 건네주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포기하지 마. 이거 한번 봐봐. 이 주인공은 끝까지 포기 안 해. 저는 호기심에 USB를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낡은 컴퓨터에 꽂았어요. 화면에 나타난 제목은 이태원 클라스였어요. 첫 번째 장면부터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박세로이라는 주인공이 아버지를 잃고도 굽히지 않는 모습에 마음이 뛰었거든요. 고개 숙이지 마. 박세로이가 하는 말을 따라 했어요. 자막을 보지 않고 입모양만 보면서 발음을 익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계속 반복하니까 점점 익숙해졌어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대사를 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마치 박세로이가 제게 직접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자막 없이도 이해할 수 있게 되자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익혔어요. 박세로이의 억양, 목소리 톤, 감정 표현까지 모두 따라했죠. 거울 앞에서 대사를 연습하기도 했어요. 따비야, 뭐 하고 있니?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한국 드라마 보고 있어요. 주인공이 정말 멋져요. 저는 박세로이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이야기라고요. 어머니는 제 얘기를 듣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드라마를 다 본 후에 저는 결심했어요. 박세로이처럼 저도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한국어를 제대로 배워서 한국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외할머니, 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EPS라는 시험이 있다고 들었어. 합격하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대. 외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EPS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과 기능 시험을 통과해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한국 드라마로 듣기 연습을 하고 외할머니께 문법을 배우고 혼자서 말하기 연습을 하기로 했어요. 고개 숙이지 마. 박세로이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가난해도 어려워도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따비가 또 서울 발음으로 말하네. 시장에서 과일을 사는데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요즘 동네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 별명이 서울 발음이었거든요. 매일 드라마로 한국어를 연습하다 보니 억양이 바뀌었나 봐요. EPS 시험 준비한다며? 우리 딸이 대단하다. 과일가게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동네 전체가 제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작은 동네에서는 소문이 금세 퍼지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외할머니와 함께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외할머니는 제가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따비야, 이 단어는 이렇게 쓰는 거야. 외할머니의 손글씨는 정말 예뻤어요. 수십 년 동안 한글을 써오신 흔적이 느껴졌죠. 저는 외할머니 글씨를 따라 쓰며 연습했습니다. 할머니, EPS 시험 어려워요? 어렵긴 하지만 내가 하면 될 거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 외할머니는 항상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카페에서 모의고사를 봤어요. 카페 사장님이 시간을 재주시고 다른 손님들도 조용히 해주셨습니다. 마치 진짜 시험장 같았어요. 시간 다 됐어요. 사장님이 말씀하시자 저는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안지를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잘 푼 것 같았어요. 따비야, 몇 점 나왔어? 밖에서 기다리던 친구들이 물어봤습니다. 85점이요. 제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합격 기준 점수를 넘겼거든요. 우리 딸이 진짜 대단하다. 버스 기사 아저씨까지 축하해 주셨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니까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동네 회관 앞을 지나는데 깜짝 놀랐어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거든요. 따비 EPS 합격 기원.
우리 동네의 자랑. 현수막을 본 순간 눈물이 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금해서 만들어주신 거였습니다. 저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모든 분들의 꿈이 된 것 같았거든요. 외할머니 댁에 가니까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거 떡이야. 시험 잘 보라고 만들었어. 할머니 고마워요. 내가 가야 우리가 간다. 외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저 하나가 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전체의 희망을 가지고 가는 거라는 뜻이었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환한 표정이셨어요. 딸이야,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 꼭 합격해서 가족들 도와드릴게요. 그래, 우리 딸 믿는다. 잠들기 전에 창문을 열고 동네를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한글 간판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저에게는 힘이 되었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공부해야지. 혼자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응원이 있으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합격하셨습니다. EPS 시험 결과 통보를 받은 순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 주시고 외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몇 달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공항은 너무 깨끗했고 사람들은 조용히 줄을 서 있었고 자동 입국 심사 기계가 제 여권을 스캔한 뒤 한글로 환영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낯설지 않다는 게 오히려 더 놀라웠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드라마보다 더 현실감 있게 다가왔어요. 이 나라는 정말 잘 되어 있구나.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게 되었거든요. 첫 출근 날, 저는 일찍 회사에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따비입니다. 제가 인사를 하자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발음이 좀 한 동료가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드라마로 배웠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 보네요. 좀 기계적인 느낌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크게 상처받았어요. 점심시간에 김 대리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따비 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아까 그 말 때문에 속상하죠? 그런데 그건 정확해서 그래요. 김 대리님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해 주셨어요. 드라마는 대본을 읽는 거잖아요. 실제 대화는 감정이 들어가야 해요. 감정은 시간이 필요해요. 김 대리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아직 부족한 거였구나 싶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거울 앞에서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따비입니다. 똑같은 말을 300번씩 반복했습니다. 때로는 웃으면서,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말해봤어요. 일주일 후 회사에서 작은 변화가 느껴졌어요. 따비 씨, 오늘 인사가 더 자연스러워졌네요. 동료가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감사합니다.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김 대리님도 격려해 주셨어요. 언어는 시험 점수가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날 밤 알마티에 있는 외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할머니, 한국어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내가 배우는 건 말이 아니라 마음이야. 외할머니의 말씀이 김 대리님 말과 비슷했어요. 할머니, 꼭 성공해서 돌아갈게요. 전화를 끊고 다시 거울 앞에 섰어요. 이번엔 미소를 지으며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제 목소리에 조금씩 온기가 담기고 있었어요. 따비 씨, 김치 안 드세요? 점심시간에 김 대리님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김치를 보고 있었지만 젓가락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이가 너무 아팠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사실은 김치를 씹을 때마다 이가 쑤셔서 먹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말하기가 부끄러웠어요. 외국인이라 김치 힘들지? 옆에 앉은 동료가 말했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찔렸습니다. 외국인이라서가 아니라 이가 아픈 건데
그렇게 오해받는 게 속상했어요. 아니에요. 김치 좋아해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면서 김치를 한 점 먹었어요. 순간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표정을 숨겼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이 통증이 더 심해졌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잇몸이 부어 있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에 또 김치를 피하고 있는데 김 대리님이 눈치채셨나 봐요. 따비 씨, 정말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사실은 이가 아파서요. 용기를 내서 고백했어요. 이가 아파요? 언제부터요? 김 대리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습니다. 며칠 전부터요. 김치 씹을 때 특히 아파요. 아, 그래서 김치를 안 드셨구나.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김 대리님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외국인이라서 김치 못 먹는다고 오해받을까 봐요. 무슨 소리예요? 아픈 건 참으면 안 되죠. 김 대리님이 즉시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제가 치과 예약 잡아드릴게요. 오늘 당장 가세요. 김 대리님은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저와 함께 치과에 가주셨어요. 치과에 도착해서 접수를 할 때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사랑니 염증이 심하네요. 많이 아팠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참지 마세요. 아프면 바로 병원에 와야 해요. 치료를 받고 나니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김 대리님과 함께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김 대리님, 정말 감사해요. 뭐려, 당연한 거죠. 김 대리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따비 씨, 이제 여기도 내 나라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라 이곳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점심시간에 저는 김치를 맛있게 먹었어요. 이제 통증 없이 씹을 수 있었습니다. 김치 맛있어요? 동료가 물어봤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아픔 없이 이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날 밤 외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할머니,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요. 그래, 다행이다. 네, 진짜 가족 같아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내 연설 대회에 참가해 보실래요? 김 대리님이 제안해 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어로 연설을 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됐거든요. 저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따비 씨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김 대리님의 격려에 용기를 냈어요. 며칠 동안 연설문을 준비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국어로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연설 대회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따비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시작했어요. 한글은 우리 이친 이름입니다. 제가 준비한 첫 문장이었어요.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자랐습니다. 거리에는 한글 간판들이 있었어요. 당근 김밥, 도깨비 방망이 노래방, 제 고향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를 보면서 박세로이를 만났어요. 그가 말했죠. 잠시 멈춰서 박세로이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고개 숙이지 말라고 박세로이 대사를 인용했습니다. 그 순간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고려인도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어요. 마지막 문장을 말할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생각보다 큰 박수였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따비 씨 이야기 듣고 울 뻔했어요. 며칠 후 다문화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어 자원봉사 교사를 해보시겠어요? 저는 즉시 대답했어요. 네, 하고 싶습니다. 첫 수업날 베트남에서 온 이주민분들을 만났어요. 긴장된 표정들이 옛날 제 모습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따비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한국어를 배워요. 선생님도 외국인이세요?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저도 외국인이에요. 카자흐스탄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세요? 저도 드라마로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 연결이에요. 제가 경험했던 걸 그대로 들려드렸어요. 드라마로 한국어를 배운 이야기, 발음 연습했던 이야기, 실수했던 이야기들을요. 언어는 시험이 아니라 감정이에요. 기억이고 연결입니다. 김 대리님이 해주셨던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수업이 끝나고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 다른 분들께 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외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할머니, 저 이제 한국어 선생님이에요. 정말이니? 우리 따비가 선생님이 됐구나.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한글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 그렇게 이어가는 거야. 따비 한국어 교실이 생겼어요. 외할머니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이 붙은 교실이라니요. 정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고려인협회에서 내 이야기를 듣고 결정했대. 우리 동네에 한국어 교실을 만들어주겠다고 해. 마음이 뛰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걸 고향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몇 주 후 휴가를 내고 알마티로 돌아갔습니다. 동네 회관에 따비 한국어 교실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제 이름이 적힌 간판을 보니 울컥했습니다. 따비 언니. 아이들이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언니, 한국어 가르쳐 주세요. 따비 언니처럼 한국 갈래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첫 수업날, 교실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초등학생부터 80대 할아버지까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따비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대로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오늘부터 함께 한국어를 배워봐요. 따비야, 내가 정말 달라졌구나. 외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느꼈어요. 예전의 소심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감이 생겼다는 걸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들려드렸어요. 드라마로 시작한 이야기, 회사에서 겪은 일들, 김 대리님의 따뜻함까지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요? 한 아주머니가 물어보셨어요. 네,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80대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주셨어요. 따비야, 나는 나이가 많아서 배우기 힘들 것 같은데. 할아버지, 나이는 상관없어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어릴 때 잊었던 말 다시 배우니까 눈물이 난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며칠 후 동네 분식점 사장님이 수업에 참여하겠다고 하셨어요. 메뉴판을 더 정확하게 써보고 싶어서. 사장님의 말씀에 모든 수강생들이 웃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저에게 말했어요. 따비 언니, 우리도 언젠가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박세로이에게 배운 말을 아이들에게 전해줬어요. 고개 숙이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면 돼요. 한 달간의 수업이 끝나갈 무렵 수강생들의 변화가 눈에 보였어요. 처음엔 어색하게 발음하던 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따비야, 고마워. 외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심어준 씨앗이 이렇게 자라났구나.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많은 분들이 배웅해 주셨어요. 따비, 또 와야 해. 네, 꼭 다시 올게요. 비행기 창문으로 알마티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구나. 한국-카자흐 청년 포럼 연사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한국문화진흥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큰 행사에서 발표를 한다니요. 정말 제가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따비 씨만큼 적합한 분이 없어요. 담당자분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용기가 났어요. 포럼 당일,
저는 특별한 의상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한복 위에 카자흐스탄의 치마를 입었어요. 두 나라의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따비입니다.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아래에는 한국과 카자흐스탄 청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글은 제 두 번째 심장입니다. 제가 준비한 첫 문장이었어요. 청중들이 조용해지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마티의 한글 거리에서 자랐습니다. LG 간판, 당근 김밥, 도깨비 방망이 노래방, 고향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제 뿌리를 잊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꿈을 키운 이야기를요. 드라마 한 편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박세로이가 말했죠. 고개 숙이지 말라고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마음을 전달하는 다리예요. 김대리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나눴어요. 지금 저는 양국을 잇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교류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면서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국 청년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따비 씨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세요. 카자흐스탄 청년도 질문했어요. 언어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감정을 담아서 말해보세요. 문법보다 마음이 먼저예요. 포럼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다가와 주셨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따비 씨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외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큰 무대에서 발표했어요. 그래. 우리 따비가 이제 정말 큰 사람이 됐구나.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한글 때문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내가 잘해서야 할머니는 그냥 씨앗만 심었을 뿐이야. 몇 달 후 정식으로 한국문화진흥원과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문화교류 코디네이터라는 멋진 직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두 나라를 잇는 일을 해요. 한국 기업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할 때 도움을 주고 카자흐스탄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가끔 알마티의 따비 한국어 교실에서 화상으로 수업을 해요.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따비 언니, 언제 또 와요? 곧 갈게요. 기다려줘. 잊힌 언어, 버려진 거리, 포기당한 이름들. 저는 그 모든 것을 한 글자씩 다시 꿰어 붙였어요. 그 글자가 지금 세상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글로 시작된 소녀의 작은 꿈은 어느새 한 도시의 언어를 바꾸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잊혀진 말, 누군가에게는 낯선 문자였던 한글은 지금 이곳에서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되고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세계를 향한 한글의 여정, 그리고 따비라는 이름에 빛나는 다리, 지금 우리는 그 다리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한글의 매력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한 줄로 대한민국의 특별한 언어, 한글을 더 널리 알리게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